안녕하세요. 오늘은 민사집행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 가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제3채무자는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탁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채권자가 승소한 다음에 이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서 추심을 하든지 아니면 전부를 하는 식으로 채권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해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는 경우에 이 공탁의 성격은 어떤 건지를 보면은 일단 이 공탁의 근거 법령은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입니다. 그런데 이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은 집행에 관한 공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압류에서 민사집행법 248조 1항을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해서 준용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248조 1항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제3채무자의 공탁도 형식적으로 보면 집행 공탁입니다. 하지만 이 실질은 변제 공탁이지요. 따라서 이 집행 공탁에 있는 규정들을 준용하긴 하지만 그 성격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248조 1항은 집행 공탁이고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해서 준용되긴 하지만 이때 이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변제 공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은 원래 사유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공탁한 사람이 제3채무자가 채권 가압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탁을 하고 사유 신고를 하면은 이때의 사유 신고는 248조 1항이 규정하고 있는 집행 공탁의 사유 신고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사유 신고를 해야 되긴 하지만 이거는 단순한 가압류를 한 법원에 통지를 해주는 거에 불과합니다. 내가 공탁을 했다라는 식으로요. 따라서 원래 집행공탁의 사유 신고는 배당 절차를 개시하는 사유가 되는데 이때 제3채무자의 사유 신고는 이런 배당 절차 개시 사유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원래 집행공탁에서의 사유 신고는 배당 가입 차단 효과라고 해서 더 이상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같이 들러붙을 수 없게 하는 그런 효력이 있지만 이 사유 신고는 그런 효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채권 가압류가 된 채권의 이후에도 이 사유 신고가 있은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들이 얼마든지 가압류를 할 수가 있고 뭐 압류를 할 수가 있고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공탁을 하게 되면은 공탁관은 공탁 사실을 통지해 주는데요. 가압류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네, 이거는 그냥 공탁이 됐다라는 거를 이해 당사자들에게 알려주는 것에 불과하고요. 그래도 제3채무자의 공탁은 이제 변제 공탁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탁이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냐면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3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자에 대해서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거죠. 변제 효력이 발생하는 거죠. 변제형과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은 소멸하고 제3채무자는 빠져나가고요. 채무자는 그러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는 대가로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취득합니다. 국가에 대해서 내 공탁금을 내어달라라는 어떤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취득을 하는데요. 그럼 돈을 바로 빼갈 수 있느냐? 아니죠. 왜냐하면 기존의 채권 가압류의 효력이 채권이 아니고 이제는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대해서 미치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공탁권에 대한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가압류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이 가압류가 취소되지 않는 이상은 채무자는 공탁금을 출급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형식은 집행공탁이지만 실질은 변제공탁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봤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 가압류를 했으니까 이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본안 소송을. 그래서 이제 본안 소송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채권자는 이 원래 있던 채권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해 달라라는 압류 명령 신청을 법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받아들여져 갖고 압류가 이제 이루어지게 되면은 가압류가 본압류로 변경이 되면은 제3채무자가 했던 공탁의 성격도 변화를 하게 됩니다. 네, 기존에는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으로서의 실질은 변제공탁이었던 것이 이제 본격적인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으로 전환이 됩니다. 따로 공탁을 안 하더라도 이제 공탁으로 성격이 싹 바뀌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집행공탁이 전환이 돼버리면, 그리고 가압류가 이제 본압류 이전이 되면 공탁관은 이제 사유신고를 합니다. 앞서는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했죠. 근데 이제는 본압류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공탁의 성격이 변화됐기 때문에 별도의 공탁을 따로 하는 건 아니지만 공탁이 이제 이루어진 게 돼버리고 이래서 이제 공탁과는 사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집행에서의 진정한 사유 신고가 되죠. 따라서 공탁권의 사유 신고가 있게 되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가 도래하고 배당 가입 차단효가 발생하고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앞서 제3채무자의 공탁은 단순한 통지에 불과해서 배당 절차 개시 사유가 아니었고, 즉 법원이 배당을 개시할 수가 없고요. 배당 가입 차단료,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오는 걸 막을 수도 없었지만 이때 이제 본합류로 이전됨으로써 공탁의 성격이 변화하여 공탁권의 사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배당 요구의 종기가 도래해서 배당 가입 차단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다른 채권자들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가 있기 전까지 이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다거나 이 공탁금 출급 청구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한 사람들은 나눠 갔지만 돈을 나눠 가질 수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채권자가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배당 절차가 개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집행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요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자는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기는 하지만 공탁금 출급 청구권을 취득했는데 이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돼서 집행공탁으로 성격이 변화되고 공탁권의 사유 신고를 하게 되면은 이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권은 소멸돼서 이제 채무자는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리고 공탁했던 공탁금은 배당 재단이 됩니다. 배당 재단이 되기 때문에 이제는 법원이 배당 절차에 의한 지급 위탁으로서만 출급이 가능하고 다른 절차로는 출급이 불가능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채권 가압류가 이루어지면은 두 차례 사유 신고가 있게 되는데요. 제3채무자의 사유 신고와 공탁권의 사유 신고. 네, 그리고 공탁도 사실상 한 번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두 차례 공탁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민사집행법 291조, 248조 1항에 의한 공탁, 그리고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 이렇게 두 가지 공탁과 두 가지 사유 신고가 있는데 이 두 가지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사유 신고의 효력도 다르고 사유 신고가 있게 되면 발생하는 효과도 완전히 다릅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를 착각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